네, 저희 LG화학 이야기 오늘 또 차장님의 공략주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이야기해서 가격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떼어내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더 지배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사실 이제 인적 분할로 가느냐, 물적 분할로 가느냐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얘기가 계속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분할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이렇게 좀 지주사에서 떼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뭐 이거 잘못하다 보다는 정말 케미칼만 들고 있고 배터리에 대한 주식을 내가 하나도 갖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어제 좀 막판에 개인들 그리고 뭐 투신 쪽에 좀 매도가 좀 거셌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또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좀 들어왔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저는 목표가는 한 90만 원까지는 90만 원. 뭐 원래는 100만 원 넘게 저도 이걸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이게 딛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운용 기간은 한 연말까지 보도록 하겠고 한 90만 원,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적은 분사하더라도 LG화학이 100% 다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뭐 약간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한 6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요건 그냥 명분상 한 60만 원 정도 잡았고 저는 굳이 손절하실 가격을 두실 필요는 없이 그냥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손해나는 짓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뭐 대주주나 그러니까 뭐 50% 가진 주주나 한 주 가진 주주나 똑같잖아요. 주주의 입장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개파락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다면 기회로 삼으셔라라는 결론은 오늘 들어가도 괜찮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일단 뭐 앞으로의 이슈를 조금 더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까 9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주셨고요. 운용 기간은 3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석유화학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LG화학이 이렇게 배터리를 분사를 했지만 결국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은 같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사를 해놓고도 결국은 이 배터리만 바라보는 지주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석유화학 괜찮을까요? 석유화학 부분을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몇 %의 지분 희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분 평가이익이 배터리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익이 언제쯤 이 케미컬 쪽을 추월할까를 생각해 보면 매년 30%의 성장을 잡더라도 빨라야 4, 5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케미칼이 사실 그 식물 사업부가 아닙니다. 국내 1위고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고 아무리 이제 약간 이 폴리에 대한 이 뭐 지구 온난화나 또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플라스틱의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사양 산업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니면은 요즘에 롯데케미칼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오늘 안 되겠다. LG화학 뭐 던져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략주부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개장 바로 직전이니까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이렇게 대비하라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역사적인 신고가요?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한번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좀 선별을 해봤었는데 일단 아무리 좀 유동성이 지배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유 없는 신고가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52주 신고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거나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거나 거의 한 5% 미만의 5% 전후에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52주 신고가와 역사적 신고가는 어떤 반등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더더욱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뭐 찍고 한 5%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 5% 정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쭉 선별을 해보니까 한 30몇 가지 종목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약간 몇 가지 이제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의 영업이익의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결국에는 또 뭐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클라우드 뭐 이렇게 좀 뭐 압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제가 이렇게 뭐 회피성, 면피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요즘 삼성전자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그럼 뭔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 3분기, 4분기에 그리고 내년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잘하면은 실자를 의외로 빨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냐고, 언제. 네. 삼성전자를 무시하면 삼성전자에 생각보다 무시당하는 빠를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시장의 어떤 비중 정도는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고요. 좀 조정이 딱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이제 DB 하이텍 같은 종목이죠.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주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좀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이 노바렉스, 있습니다. 네. 노바렉스 뭐 저도 그 생각보다는 이제 그 보조식을 많이 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넘쳐 보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뭐 저도 뭐 루테인도 먹고 뭐 오메가3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건강 챙기셔야죠. 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뭐 20대 뭐 신입사원들도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더라고요. 그런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해자가 있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물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렉스 같은 종목도 내년에 좀 캐파가 2배 증설되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두 종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 웹캐시라는 종목이 또 역사적 경리나라. 신고가. 네. 예, 그렇죠. 역시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뭐 기존의 뭐 다우 기술이나 더존 비전에 좀 이어서 이 웹캐시 이 종목도 점점 계속 이 클라우드 관련돼서 좀 집중을 받아가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오르는 거는 수급에 한두 번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사적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뭐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변한다는 증명이잖아요. 그리고 네오셈이란 종목도 원래는 테스터에 관련된 좀 작은 기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증설에 맞물려서 상당히 큰 수주를 좀 따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오늘 좀 이 시황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시고 계신 동안에 이제 FOMC가 좀 열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잘 되라고 돈 푼 게 아닌데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어요. 실물 경제로 가야 될 돈이 네, 금융시장에 몰렸다. 그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도 실물 경제에 안 간다면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만 겨우 조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 목적은 증권시장, 주식시장을 떠받치려고 돈 푼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걸 좀 눈치를 챌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해놓으니까 소위 말하는 고밸류 종목들이 조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약간 좀 무겁게 출발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하고는 약간의 좀 디커플링 현상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의 얘기는 디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채권 금리가 지금 뭐 10년물이 0.7 가까이 좀 뭐 근접을 했고 30년물도 1.46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고밸류, 약간 바이오 뭐 이런 쪽은 조금 뭐 속된 말로 뻑적지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국제유가도 40불 복귀를 했고 엔달러가 105엔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오늘도 나쁠 게 없다라는 것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무겁게 출발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 지수만 보더라도 역사적 신고가에 뭐 한
5% 남짓 맞아요. 남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좀 이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동시효과 보면서 조금 더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고 트렌드에 맞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주도주들 몇 개 종목을 또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에 장 초반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시 44분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제 장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현재 구간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LG화학을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신민영 아나운서와 만나보시죠.